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주제, 바로 한국 전기차 시장에 던져진 아주 강력한 승부수입니다. 2026년에 확 바뀌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인데요. 정부가 정말 큰 칼을 뽑아들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아니, 몇 년 동안 그렇게 잘 나가던 전기차 시장이 왜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린 걸까요?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걸 알아야 이번 정책이 왜 나왔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왼쪽이 전체, 오른쪽이 승용 전기차 보급 대수인데요. 2022년까지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가던 곡선이 2023년에 딱 들어서면서 고개를 숙이는 거 보이시죠? 바로 이 현상, 이걸 우리가 전기차 캐즘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초기 얼리어답터 시장을 지나서 이제 막 대중화로 넘어가려는데 그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딱 빠져버린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 캐즘 형상,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30년까지 새로 나오는 차 10대 중 4대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만들겠다는 아주 거창한 국가 목표가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인데 여기에 빨간불이 딱 켜져버린 거죠. 이러니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시장에 개입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그래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뭐냐? 바로 오늘 얘기할 2026년 보조금 개편안이라는 아주 강력한 부양책입니다. 이번 정책을 딱 발표한 곳은 바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인데요.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내놓았습니다. 여기 정책 담당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이번 개편안의 목표가 아주 명확해져요. 이게 그냥 차 몇 대 더 팔아보자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전기차가 이제 옵션이 아니라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대체하는 시장의 대세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 정책이 왜 파격적이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원래 정부 계획은요, 매년 보조금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였어요. 이제 시장이 좀 컸으니까 굳이 지원 안 해도 된다, 이런 거였죠. 그런데 이걸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보조금 줄이는 거 일단 스톱 시키고 오히려 여기에다가 더 강력한 혜택을 추가하기로 한 거예요. 이건 뭐 정책 방향을 180도 확 틀었다고 봐야죠. 엄청난 전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거, 그래서 대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혜택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이번 개편안의 핵심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 전환지원금 제도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맞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보너스를 더 얹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전기차 사세요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연기관차 버리고 전기차로 넘어오세요 하고 등을 떠미는 아주 공격적인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내가 3년 이상 소유한 휘발유나 경유차가 있어야 하고요. 둘째, 이 차를 폐차하거나 중고차로 팔면서 새 전기차를 계약하는 겁니다. 딱 이 두 가지만 충족하면 원래 받던 보조금에다가 최대 100만 원을 더 얹어주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규칙이 있어요. 먼저 아쉽게도 하이브리드 차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서류상으로만 차를 사고 팔아서 보조금을 받는 꼼수는 안 통하도록 막아놨고요. 자,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전환지원금 100만 원을 다 받으려면 내가 사려는 전기차가 받는 기본 국비 보조금이 500만 원은 넘어야 해요. 만약에 기본 보조금이 400만 원이다? 그러면 전환지원금도 거기에 비례해서 80%인 80만 원만 받게 되는 시기예요. 이 비례 계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다 합치면 얼마냐? 이게 중요하죠. 중형 전기 승용차를 예로 들면 원래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이 최대 580만 원이었거든요. 여기에 전환지원금 100만 원이 딱 더해지면서 이제 국비로만 최대 6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여기에다가 또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치면 체감하는 할인폭은 진짜 어마어마해지겠죠. 근데 이번 정책이 단순히 소비자한테 돈만 뿌려주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자동차 제조사들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더 좋고 더 안전한 전기차를 만들지 않으면 보조금 받기 힘들 거다. 이런 거죠.
이제 제조사들은 보조금을 최대로 받으려면 몇 가지 숙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 번 충전으로 더 멀리 갈 수 있게 배터리 성능을 높여야 하고요. 충전 시간도 단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전기에 그냥 케이블만 딱 꽂으면 알아서 결제까지 끝나는 플러그 앤 차지 같은 편한 신기술을 넣으면 가산점도 줘요. 결국 이게 다 뭐겠어요? 우리 소비자들이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이 강화된 배터리 기준이 특정 수입차들한테는 꽤나 아플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낮은 LFP 배터리를 많이 쓰는 중국산 전기차 같은 경우엔 이 기준을 통과하기가 좀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보조금 경쟁에서 밀려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기술력을 더 키우려는 그런 의도도 살짝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전기차 참 좋은데 혹시 불나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부도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부터는요. 제조사가 전기차 화재 안심보험이라는 걸 의무적으로 들어야만 보조금을 주기로 했어요. 만약에 내 차 때문에 충전소나 주차장에서 불이 나서 다른 사람이나 차가 피해를 봐도 이 보험으로 보상해 주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심하고 탈 수 있게 만든 장치죠. 자, 이번엔 제조사들한테 차값 좀 내려라 하고 압박하는 카드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지금은 5,300만 원 미만이어야 보조금을 100% 다 받을 수 있는데 2027년부터는 이 기준이 5천만 원 미만으로 더 깐깐해집니다. 그럼 제조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보조금을 다 받게 하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차값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변화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뭘 위한 건지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정보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주춤했던 전기차 판매량을 다시 확 끌어올려서 캐즘을 탈출하는 것. 둘째, 전환 지원금이라는 당근으로 내연차를 전기차로 빠르게 갈아타게 하는 것. 셋째, 203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해서 국내 전기차 산업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이 모든 걸 노린 거죠. 뭐 혜택이 이렇게 좋다니 그럼 신청하는 건 엄청 복잡한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딱 4단계로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신분증이나 구매 계약서 같은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챙겨둡니다. 두 번째,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착착 신청을 합니다. 세 번째, 며칠 기다려서 승인되었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으면 딜러랑 최종 계약을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차가 나오면 등록을 마치고 기다리면 끝! 내 통장으로 보조금이 쏙 들어옵니다. 결국 이번 정부의 개편안은요, 전기차 시장의 흐름을 다시 우리 쪽으로 가져오기 위해 던진 아주 강력한 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 파격적인 지원책을 디딤돌 삼아서 전기차 캐즘이라는 이 깊고 어두운 계곡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두가 이야기하는 완전한 전기차 시대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정말 궁금해집니다.